고민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사연들을 좀 볼까요? 예, 여기서 뭐 하시고 싶은 사연 골라서 해볼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사연들을 미리 받아봤는데 네.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주제랑 조금 비슷한 맞는 게 내용이 있어요?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하늘천사님이 이제 질문을 한천사. 주셨어요. 네네네.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53세입니다. 어쩌다 기울어져 18평짜리 3번 1기 신도시 작년 5월에 구매하고 실거주 중이고 내년 5월이면 2년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고 25평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담금 자체는 1억 정도 차후 22평 정도 확장이 된다는데 결국 방 2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 내년에 매도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53세라고 하시는데 글이 아주 읽기가 참 그렇게 귀엽게 쓰셨네요. 아주 그 뭐라고 해? 그 글 줄이는 거 있잖아요. 네. 줄여가지고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안 그래도 이제 앞에서 재건축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다 오다가 분당 나오고 뭐 평촌 나오고 뭐 일산 나오고 중동 나오는데 3번을 얘기 안 했어. 그런 것도 있고 리모델링은요? 라고 분명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당연히 들고 가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선택지가 내가 얘를 정리하고서도 여유 자금이 더 많아가지고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일단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파냐 보유하냐의 선택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네. 그래도 좋아요. 왜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도 저는 재건축에 당연히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되면 가격이 안 오르나요? 오르죠. 오르죠.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가 아니라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일단 기대감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가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오히려 3본 생각보다 안 싸요라고 말했지만 이게 우리가 분당 보고 평촌 보고 그 다음에 사실 3본 가격이 일산이랑 중동보다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입지적인 것도 우리가 3본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평촌이랑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입지적인 측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3번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엔 재건축 하고 싶어도 당장 평촌만 해도 재건축 얘기가 안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리모델링 얘기만 좀 나오고 있지. 그런 상태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건데 그래도 일단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좀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또 단계가 똑같아요. 리모델링도 단계가 넘어갈 때만 또 가격대들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약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사실 나중에 분명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조용히 나올 수 있어요. 조용히 없어지는 데도 많을 거야. 이제 우리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을 바꿀까라고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잘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도 물론 이제 상기 신도, 1기 신도 특별법이라든지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바뀔 때 조금 우리가 타이밍을 잘 보고서 어차피 지금 일단 방향성은 되게 괜찮거든요. 1기 신도시 자체를 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뭔가 이제 갈아탈 때,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근데 좀 오히려 이제 소유자니까 조합 내부 사정을 이제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아. 그러면 이쯤에서 좀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탈까? 라고 생각해 보신다든가 뭐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방향성 자체 1기 신도시에 대한 흐름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뭐 내년 5월이면 비과세 요건 충족도 되시고 하니까 뭐 지금 당장 뭘 팔아야겠다고 계획 잡으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고 보시고 아까 우리 김진경 소장님 말처럼 상황 판단 정확히 할 수 있는 단지 또 소유주시니까 상황 보시고 갈아타기 하던가 뭐 쭉 보유하면서 지켜보던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어떤 것도 골라볼까요? 네, 제가 또 이제 닉네임이 좀 눈에 띄어서 네. 했습니다. 판교 13년 차. 판교 13년 차. 네.
판교에 거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지만 15억 초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 전략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럴 바에 일기 신도시를 매수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은 팔 생각 없고요. 지금 거주 중인 집이죠. 팔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 주택을 양도세를 각오하고 투자로만 생각해서 목표 수익률이 오면 매도하는 시기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이 수익금을 다 깎아먹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시적 2주택 접근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세금적인 사항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약간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세금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세금 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 투자해서 여기도 10억 오르고 여기는 5억 오르고 여기는 8억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다 꼬이잖아요. 그럼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다주택 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 집값이 놀부님도 얘기했잖아요. 1주택으로 남아있으면 사실 안 된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럼 세금을 고려한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일단 답이 나와 있는 것 중 하나 판교가 마음에 들잖아요. 판교 팔 생각은 없다라는 네. 전제조건이 나왔죠. 그러면 딱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판교를 안 팔고서 그냥 이제 주택을 하나 더 사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이 지금은 둘 다 조정이면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가 네, 있어요. 전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입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 2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 155조 1항 규정 이거는 못 쓰는 거고 그럼 내가 좀 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뭐 법인 투자도 사실 다 끝난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남아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개발에 이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재개발 전문가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렸을 때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꿀팁 대방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입주권 투자가 있어요. 입주권이라고 하면 세법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와요. 멸실된 입주권 투자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 지금 입주권 자체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8.4예요. 네, 중과. 내가 2주택자째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취득세 피할 수 있죠? 그리고 건축물이 멸실됐다라는 것 자체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 피했지, 종부세 피했지, 양도세가 문제잖아요. 양도세는 어떻게 피하냐? 입주권으로 샀었을 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단 말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입주권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 주택을 이제 팔 때는 권리의 양도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즉 해당. 준공이 나기 전, 정확히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이 좀 빠른 날인데 그 전에 양도했다. 권리인 상태로 양도하면 일반 세율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멸실된 입주권 내가 샀어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입주권 상태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특수물건이라고 하잖아요. 도로 부지라든지 통상가, 종부세 피하고 취득세 피하고 양도세도 일반 세율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존재하고요. 물론 입주권 여부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금적으로 피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저희 집안도 다주택이지만 세금을 다 피해가면서 가요. 가장 쉬운 방법이 1인 1주택. 왜냐면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나눠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들, 딸 다 한 채씩 쭉 해주는 것도 있지만 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방법 중 하나가 무허가를 활용한 투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딘지 지역은 구체적으로 밝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를 샀는데 무허가는 취득세는 4.4, 종부세 피하고요. 근데 양도세가 문제예요. 양도세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를 맞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서 입주권으로 변해요.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면 일반 세율.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무허가 샀다고 관천하고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안 돼요.
그럼 이걸 전매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과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청 인가나도 전매 가능하거든요. 이런 구역들을 노리고서 개인 명의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법인으로도 보통 다 끝났다고 하지만 법인이 살아남은 것 중 하나가 무허가 투자는 살아남아 있어요. 왜냐? 아까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고 양도세가 문제인데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안 내죠.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살아남아 있다. 맞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좋네. 해서 쫙 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해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좀 특수 물건들은 좀 어렵잖아요. 입주권 여부가 정말 어려워요.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 제일 제가 강추드리는 거는 그냥 멸실된 입주권을 사요. 내가 판교 A주택이 있고 B 멸실된 입주권을 샀어요. 그건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그냥 일반 과세로 파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갔다가 그냥 A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사망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3년이에요. 둘 다 조정이라도 입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멸실돼 있는데 3년 내에 팔면 아예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소장님 저 판교 팔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니죠. 판교를 비과세 받고 그러고 B 입주권 일반 과세로 팔고 A랑 B 합쳐서 C로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좀 더 추천드리는 게 입주권으로 팔면 이 경우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B를 팔고서 2년 동안 실거주를 또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뭐 파리대책 전에 샀으면 2년 보유만 해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반과세 투자도 좀 쉬운 방법이 없는데 근데 뭐 비과세 세팅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좀 더 뭐 근데 받아보니까 B주택도 괜찮은 것 같아. 아예 실입주까지 갈 수 있다. 그건 준공으로부터 2년 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우리 대체주택 특례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사항 규정도 활용해 보면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규제가 많은 취득과 양도 부분에서 가장 걸릴돌이 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의 매력도가 지금 많아서 사실 더 비싸요. 무허가 건물 사는 게 요즘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간에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사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관리처분인가 나와서 이후에는 또 시위 양도 금지 이것도 고려를 하시면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보통은 나는 답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막 핵심만 요약해서 말했지만 실제로 접근하려고 오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직방 TV 재개발이 친해서 풀어준 영상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투미 TV에서도 이제 세금적으로 풀어준 영상들 많으니까 잘 공부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어려워가 아니라 길이 있구나 공부를 하다 보자. 이 문제가 지자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이제 하면 이제 보통 법무사들 분들이 잘 아시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용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무허가 건물도 이제 이 사람은 알기로는 이제 4.4% 이렇게 맞아가지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냈는데 아니다 이거는 중과 대상이다 해가지고 12% 맞아서 그 소송 중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또 장밋빛으로 생각하시고 하시기보다는 또 철저하게 좀 물어보시고 또 검증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용산에서 이거 지금 소송 중이래요, 그게.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4.4% 내는 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네, 어쨌든 무허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한 것 같고 채팅창에 있었던 질문 중에서 좀 간단하게만 조금 해볼까 하면 네. 여기 그냥 간단한 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양재동 거상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진행될 때 공시가 곱하기 비료율로 보상받나요? 라고 하는데 공시가를 말하면 안 되고요. 감정평가입니다. 감평가로 하는 거예요? 네, 감정평가할 때 공시가격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공시가격은 감정평가할 때 1도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보다 좀 더 디테일에 가려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도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뭐라 하지? 적용되는 사항들 좀 더 감안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인 거고, 일반적인 감정평가랑 다른 거는 재개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비율 감정이에요. 조합원들 간의 순위를 나누는 감정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랑 좀 다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비례율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는 다 100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비례율은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를 분담금을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야. 뭐냐면 지금 이 양재동 고상님 질문한 거는 보통 이제 재개발 아예 추진되지 않는 지역 대략적으로 잘 분담금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계산할 때 그냥 공시가격 보면서 대충 130% 곱해가지고 그냥 대충 우리 부동산들이 그냥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뭐 보상하고 뭐고 전혀 연관 없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다. 그냥 통상 부동산 사정이 그래도 뭐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얘기할 정도 때 될 이렇게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부자 대유님 같은 경우 뭐 다주택자는 사업시 인가 후 대치주택 구매한 비과세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업시 인가 후라고 말한 거 보니까 우리 대치주택 특례 조항 중에서 이제 156조의 2의 4항 규정이 있고 5항 규정이 있는데 5항 규정 물어본 것 같아요. 5항 규정은 그냥 1주택자 네, 다주택자는 안 돼요. 다주택자 안 돼요. 이거 무슨 생각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주택자 그 대체주택 개념이 이제 그 집이 허물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대신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다주택자는 집이 많은데 뭘 대체주택 개념으로. 근데 참고로 이건 돼요. 그 5항은 안 되는데 4항 규정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C 입주권을 샀었어요. 그 다음에 뭐 B를 판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A랑 C 간에 대체주택은 돼요. 일단 내가 취득 시점부터 1주택자일 필요는 없는데 5항 규정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1주택자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인 겁니다.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중간에 이제 1주택자가 되는 케이스인 거고, 지금 이게 이제 대체주택 하면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 뒤로가 중요한데, 이제 대체주택의 그 비과세 요건도 있고, 또 그 대체주택이 되는 비과세도 있잖아요. 원래 종전주택과 또 대체주택, 이 비과세 요건이 있으니까 이게 사후 또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는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하고 온 가족이 이주를 해가지고 전입신고 맞추고 또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개발의 신에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여기 식빵TV에 바로 영상 재개발 신 지금 80m까지 있죠. 네. 그거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좀 보세요. 공부 좀 하세요.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우리 병찬이 형과 썰브라더 그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는 바람에 이제 김재경 소장과 미니 썰브라더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예정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썰브라더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두 번째 썰브라더 또 나온 거네? 그쵸. 이제 두 번째 벌써 출연인데, 그래도 뭐 놀부님이랑은 사실 바로 저희 얼마 며칠 전에 되지도 봤죠? 않았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뵈가지고 촬영을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뵙고 워낙 친숙합니다. 근데 네. 약간 아쉬운 거는 우리 박병찬 대표님이 네. 안 계신 부분도 살짝 아쉽지만 다음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셋이서 네.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핫 이슈와 고민썰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또 고정 댓글과 또 네임카드에 폼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가감없이 써주시면 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썰브라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